한눈에 보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 효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상권에서 신속하게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설계한대로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이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4월 11일 전후로 소비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전체 신용카드 매출 추세상 경기도는 3주 만에 작년 동기 대비 9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서울, 제주 등 주요 지역 회복률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신한카드의 도내 재난기본소득 취급점과 미취급점의 매출 비교입니다. 3월 1주차 매출을 100%로 가정시 4월 4주차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취급점은 124% 증가하지만 미취급점은 117% 증가하여 증가율이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회복 효과,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청정 하천 계곡 복원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의 96% 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 계곡 복원, 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하천 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 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 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하천, 계곡 보관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 중 사람이 거주 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 재산, 거주 여건, 불법 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결정해 2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 시원 143명과 하천계곡 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 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 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감 대응 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정화 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 계곡 보관 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보관 지역 생활의 수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가평, 포천 등 우선 시범 정비 사업지 3곳과 고양, 용인 등 신속 정비 사업지 25곳에 각각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 친수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하천 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보관, 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살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보관 지역 식생보관 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작,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접경 지역인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찾아 에스프 재발 방지를 위해 물샐 틈 없는 사단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김광철 연천 군수와 함께 과거 멧돼지 폐사체 발견 현장과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현장을 둘러보며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멧돼지 한 마리만 빠져나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법을 불문하고 군 작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철저히 설치하고 감시와 수색,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농가 돼지에서 에스프 발생은 없지만 야생 멧돼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천 238건, 파주 97건, 포천 2건 등 접경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337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6월부터 10월은 영농활동 증가와 더불어 멧돼지의 활동 및 출몰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도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해 신고 접수 및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북부권역 시군을 중점 방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한강 이북 지역의 돼지 반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도내 곳곳에 거점 소독시설 28개소와 농가초소 16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권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민통선 출입경작 농가 4,881명을 대상으로 영농활동기간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엽사로 구성된 에스프 대응 포획단을 통해 양주, 동두천 등 완충, 경계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총기 포획을 추진하고 기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포획기구 재배치 등 울타리 내외 집중 수색 등 강화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